네,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한 사이에 또 3월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15개월 내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살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의 신규 고용이 예상의 절반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좀 충격을 줄 수 있을 텐데요. 네. 왜 이렇게 악화가 됐는지 그 원인부터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TN의 김정의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상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되었습니다만 미국의 그동안 제조 고용을 끌어올렸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와 관련된 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릭스가 줄어들고 있다, 광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당연히 그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유가 하락과 관련돼서 나타난 흐름과 또 하나는 바로 기후라고 봐야 될 텐데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은 최근에 거의 겨울마다 한파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파 수준이 알래스카를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한파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한파 자체가 1, 2월 달에 미국 고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켰고 이런 흐름들이 아마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 지표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이 계절적인 영향을 크게 뛰어넘을 수 없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파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산업별로 고용 동향을 보니까 서비스 부분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상품 생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걸 더 쪼개보면 건설 부분 일자리와 함께 광업 부분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광업 부분 일자리는 3개월 연속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마이너스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릭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광고수가 떨어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가 미국 고용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절적인 요인은 곧 사라질 거고요. 릭수의 감소도 결국은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아마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고용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오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파의 영향도 컸고 유가 하락도 주요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슈가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물론 업종별로도 다를 테고 또 수급적인 측면도 잘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의 강세가 둔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아시아 매수가 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만 하더라도 인도와 대만을 주로 사던 외국인들이 2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매수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월 이전과 2월 이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면서 내수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외형 위주의 그러니까 수출 중심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달러가 최근에 둔화된 흐름, 즉 강세에서 둔화된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수출주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 다시 한번 채권 수익률이 2%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자산들 쪽에 메리트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화의 흐름과 함께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최근에 이런 달러 약세에 원화의 강세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엔화는 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엔 환율이 다시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일본과 경합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업종은 또 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현재 고용지표의 둔화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중립 이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모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들고 시장이 많이 오를 거고 이렇게까지 오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미국의 고용지표의 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 지수를 막 단계적으로 막 끌어올릴 만한 그런 아주 큰 폭의 호재는 되지 않을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의리 증시에는 중립 이상의 의견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증시가 모두 다 연고점을 경신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더 안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업종별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결국은 실적 좋아지는 업종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적 좋아지는 업종이 뭐냐 따져보면 IT 쪽에서는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가 될 것 같고요. 금융 쪽에서는 여타 업종보다는 증권 업종이 가장 좋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재 소재 쪽에서는 정유나 화학 제품이 그나마 좋아 보이고요. 소비재 쪽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건자재, 화장품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고, 통신업종도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광고 쪽이나 제약 쪽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이제 위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마켓 타이밍 측면에서 당장 오늘 뭘 사야 되느냐를 살펴봤을 때 이미 급등해버린 증권주 쫓아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오른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IT 부품이나 IT 대형주를 사는 게 맞느냐, 선택의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엔 마켓 타이밍 상으로 보더라도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급등하고 있는 건자재, 화장품, 증권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인 홀딩 과정이겠죠. 그런데 신규 매수의 측면에서 봤을 땐 이들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의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는 분명히 실적 호조지만 마켓 타이밍 측면에서 당장 뭘 사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그들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는 주가가 차이가 있지만 일단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실적 기대를 좀 내비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오히려 안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악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미국과 한국 간의 실적 일단 전망부터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언급을 해주실 때 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만 해보죠. 미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특히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따져보게 되면 소형주 쪽의 이익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 수익률도 소형주 쪽이, 또 코스닥 쪽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업종으로 쪼개보니까 이게 좀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일부 화학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연간으로도 월간으로도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보시면 건강관리 쪽이라든지 일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건 주간 단위로도 안 좋고 월간 단위로도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는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도 여전히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향후 흐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실적이 좋은지, 그리고 그 종목의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으면 나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거 지금 전저점 박스권 하단에 가 있으면 팔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이상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업종이라면 그 종목들의 위치가 지금 박스권 하단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내려가 있다면 팔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더 사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무조건 사기보다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최근에 좀 과다하게 올랐느냐를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전략상으로는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은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 업종의 위치를 살펴보면서 전략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은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또 그 안에서 종목별로도 차별화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치에 따라서도 전략을 달리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들인 종목들이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분을 처분하면서 매도를 나타냈고, 또 건설주와 내수주주 중심으로는 비중을 확대하는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이 1분기에 편입했던 종목을 지금에서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달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연금의 호흡처럼 10년, 20년을 보고 길게 가겠다라는 시각이면 모르되 만약에 단기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1분기에 산 종목을 뒤늦게 따라 사겠다? 주가 오른 정도를 보고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사고 있는 내수주와 건설주, 건설 경기가 만약에 좋아지게 되면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종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분양 물량은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미분양은 또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소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분명히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 공급된 물량들이 실제로 이제 출회되는 2016년부터는 다시 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건설 경기의 호조세 또 이런 건설 경기 호조와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건자재 업종들, 뭐 시멘트를 포함한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해외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섣부르게 나오는 얘기가 이란과 핵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란 쪽 공사를 우리가 따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갖고 있냐면 지금 이란의 유전 생산 연도를 보시면 60년대부터 생산해낸 그런 설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서방 국가들이 그동안 내었던 그 규제들이 풀리면서 상당히 많은 공사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이 공사들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따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과 인도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많은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왜냐하면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기술력이 딸리고요. 또 인도와 중국 업체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란과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호재이기는 하되 이것이 과거만큼 호재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하나만 가지고 해외까지 좋아지니까 국내도 좋아지고 해외도 좋아진다. 그래서 건설업종은 무조건 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물을 충분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편입한 1분기에 편입한 종목군들을 지금에 와서 뒤늦게 쫓아가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전략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군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IT 대형주와 내수주,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샀던 종목군들의 균형 잡힌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밸런스를 지켜가는 것을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의 전략의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샀던 종목들을 지금 쫓아 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을 텐데요. 저희가 얘기했던 이슈들 모두 다 합쳐서 저희가 이제 시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